얘들아 안녕. 반가워 준쌤이야. 또 보네.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클래스 이제 다시 한번 라니, 성인이, 호연이, 이노, 그다음에 현서, 윤서. 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 너네가 굉장히 많이 볼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건데 방정식과 항등식, 그다음에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배울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의해서 같이 해봅시다. 우선은 이제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제 식의 종류를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식, 방정식, 그다음에 항등식이 있는데 등식은 뭐냐면 등식에 이제 등식은 이렇게 그 등호 이제 이퀄 사인 등호를 사용해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해갖고 이제 그 관계 왼쪽 오른쪽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를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식이 그러니까 등식이 없는 식도 있지. 이건 등식이 아니고 이제 등호가 있는 식을 모든 식을 등식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선 등식은 등호 이퀄 사인 있는 거를 등식인 거고 이제 좌변, 우변 이건 뭐냐? 좌변은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우변은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야. 간단해. 그리고 양변은 요 좌변, 우변을 통틀어서 있는 거를 이제 양변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방정식.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문자를 지난 단원에서 소개를 했어. 가장 많이 쓰이는 x를 소개를 했는데 이거를 문자라고 했지만 이제 방정식에서는 이제 그 미지수라고 표현을 해. 미지수. 그래서 그 이제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은 이제 x가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일반화를 했다고 내가 2단원 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2단원이 아니라 3단원 때 미안 3단원 때 얘기를 했는데 일반화를 시켰어. 그러니까 600원짜리를 2개 산 게 아니라 600원짜리를 X개를 샀어. 그래서 그게 문제에 따라서 X가 만약에 3일 때 그러면 1,800원이잖아. 그러면 1,800원이 이제 그게 참이지 될 수도 있고 참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X를 아까 문자라고 했지만 이제 그 미지수라고 딱 이제 정하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는 보통 이제 다른 걸 사용해도 돼. 근데 보통 많이 X를 사용을 해. 그리고 이제 그런 방정식을 풀을 때 일반화를 시켰는데 그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일반화가 뭐냐? 그 600원이라는 과자를 X개를 샀어. 근데 2,400원을 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지수는 X잖아. 근데 이제 방정식 근은 뭐냐면 요게 참이 될 때 이 X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600원짜리를 4개 샀을 때 2,400원이 되잖아. 그러면 X가 4일 때 혹은 600원짜리 과자를 4개를 샀을 때 2,400원 이 등식이 참이 돼버리니까 이 여기서의 방정식의 답은 이제 4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거를 풀을 때 이제 푸는 거를 방정식을 푼다. 우린 방금 방정식을 푼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산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될수록 이게 암산으로도 가능 안 되는 이제 식이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 것이고 해를 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우리가 정하기도 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요런 개념을 지금 먼저 잡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항등식은 뭐냐? 아까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게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잖아. 보통 참이 되는 거는 x가 하나 정도밖에 없어. 1차식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같은 경우는 x가 4였지. 그런 4개 그런 거 구하는 거가 이제 방정식인데 그래서 방정식은 x가 딱 한 개일 때만 이제 이 식이 등식이 참일 때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항등식은 x가 어떤 수를 x에 넣더라도 다 참이 되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 예를 보면 여기 지금 2x 플러스 x라고 나와 있고 이게 좌변이지 우변은 3x야.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똑같아. 왜냐면 요거를 우리는 한번
그 동류항끼리 묶어서 해보자. 요거 동류항 맞아? 맞지? 요거 3x야. 는 요것도 3x잖아. 그지? 그러면 어차피 같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야. 좌변이나 우변이나. 그러면 x에다가 같은 수를 넣으면 항상 같겠지. 이거 당연한 소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x가 1, 2, 3 넣어도 4 넣으면 3, 4, 12, 12 똑같으니까 항상 참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항등식. 그리고 이런 식이 아닌 이제 한 개만 넣었을 때 하는 거를 이제 방정식이고, 우리는 요거 방정식을 주요해서 배울 겁니다. 뭐 다음 넘어가면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요 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등식의 성질이고, 방정식 풀 때 요거를 사용해서 다 푼다고 보면 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양변, 좌변, 우변, 이제 등식이 이렇게 있어. 등식이 이렇게 있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그다음에 이건 중요해.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 다 똑같이 돼. 무슨 소리냐면 등호 썼고, 여기 만약에 3이 있어. 여기도 3이 있어. 그럼 3은 3이겠지. 여기다 같은 수를 더해보자. 더하기 1을 했어. 더하기 1을 했어. 그러면 4, 4가 되지. 이제 참이 되는 등식이고, 이제 같은 수를 빼보자. 같은 수만을 빼야 돼. 만약 다른 수 하면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래서 같은 수를 빼보면 3 빼기 1, 3 빼기 1 하면 이제 2는 2. 그래서 같은 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겠지. 그다음에 이제 곱해보자. 이제 5로 바꿨어. 그럼 여기다 곱하기 만약에 3을 했어. 같은 수를 곱했어. 그러면 15, 15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누기. 너네들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야. 근데 나누기는 모 나누기 0은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이게 같아져. 그래서 만약에 10이 있다. 10은 10 당연한 거겠지. 근데 같은 거 5로 나눠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네게티브로 해볼까? 그래, 마이너스로 해보자.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나타내겠지.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이제 등식의 성질이 그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난 숫자를 썼지만 여기는 이제 다른 미지수 A하고 B 그다음에 C를 해서 보여줬어. 그래서 A하고 B면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 A가 이제 이것도 A, B가 다 같대. 그럼 A 마이너스 C는 B 마이너스 C하고 같고, 곱한 것도 그렇고 나누기도 그렇고, 이제 0이 아닌 거 요거를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잊지 마. 이거 너희들이 시험 볼 때 이런 걸 적어주면 선생님께서 엑스트라 포인트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어쩔 때는 이걸 안 쓰면 감점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나누기를 우리가 임의로 나누기를 할 때면 그 숫자는 0이 아니다를 표현을 해줘야 돼. 이건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x는 뭐의 꼴로 바꿔 해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푸는 거야. 이게 방정식을 푸는 거야. 뭐냐면 이제 x 마이너스 6은 2가 있어. 근데 방정식을 풀 때는 여기 나왔지. 방정식이 있어. 뭐 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뭐는 뭐가 이렇게 있어. 근데 방정식의 끝은 항상 뭐가 되냐면 블라블라블라 해서 x는 뭐, x는 수, 요 꼴로 나타내야지 방정식을 푼 게 돼. 그래서 왼쪽에 좌변에 x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좌변의 x의 나머지 x 말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없애줘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보면 x-6 플러스 2지. 여기서 x 말고 좌변에 x 말고 뭐가 있어? 마이너스 6이 있지. 마이너스 6을 없애주려면 플러스 6으로 해버리면 0이 되겠지? 뭐 당연한 소리야. 근데 그래서 플러스 6을 해줘서 이 x를 마이너스 6을 없애주고 싶어. 그러면 근데 왼쪽에만 하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할까? 아니란 말이야. 오른쪽에도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 그렇기 때문에 x-6 플러스 6을 했으면 오른쪽도 플러스 6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 밑에 더 와보자. 이제 동류항끼리 이거는 이제 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했으니까 없어졌네. 그럼 왼쪽에 x만 남았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같이 더하기를 했으니까 2 플러스 6은 8.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이게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얘들아, 요것도 힌트를 하나 줄게요. 짠. 이게 뭐냐면 그 영어로는 therefore, 그래서 따라서, 한국말은 따라서, 이제 따라서인데 다 문제 풀고 나서 따라서 x는 뭐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수학에서는 정답을 쓸 때 이걸 많이 써. 따라서 이걸 많이 쓰고, 또 하나 힌트는 반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있어. 이거는 왜냐면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수학을 풀다가 왜냐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왜냐면 뭘 했기 때문에 했을 때 이제 요걸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 근데 따라서 therefore는 되게 많이 써.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걸 한번 해보는 거. 요거는 너무 간단하고, 이제 풀 때는 x 좌변은 x만 남기자고 했어. 그러면 7분의 x는 4야. 요거를 이건 어떻게 하지? 너네가 멘붕 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써보자. 이거는 x 타임스 7분의 1은 4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플러스를 했고, 플러스를 없애려면 마이너스를 했어. 여기서는 분모를 없애려면은 곱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분자를 없애려면은 나누기를 했어.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나누기에서 곱하기라는 거고, 곱하기에서 나누기라면 돼. 여긴 지금 나누기지. 그러니까 요 7을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1로 남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1x면은 x니까. 그럼 이쪽에다 7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만 7 곱하면 안 되지. 오른쪽에도 7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요 7 약분되지. 1. 그럼 왼쪽에만 뭐 나올까? x만 남지. 1x인데 이건 x지 그냥. 그럼 여기다는 4, 7에 28. 그래서 therefore x는 28.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방정식을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방정식 처음 배우고 했을 때 방정식 x 미지수 어렵다 어떻게 푸냐, 이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게 조금 더 붙어서 플러스가 여기에 또 추가돼서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추가돼서 있는 거고 그냥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왼쪽에 x 좌변에 x만 남기도록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거 중요해. 요게 중요하다는 거야. A하고 B가 같은데 이제 같으면 C분의 A는 C분의 B잖아. 근데 C가 0이 아니라는 게 붙었고, 그러면 마이너스 5x다. 그러면은 이제 x만 남기고 싶으면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지? 그러니까 가능하지. 그럼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되고, 그러면 x therefore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이것도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이거의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제 방정식을 배웠고 이제 1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1차 방정식은 뭐냐면 앞에 방정식하고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제 여기 먼저 가볼게. 여기 먼저 보면 이제 좌변에 x에 대한 1차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변에는 0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로 보면 돼. 요런 식. 요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미지수 있지, 미지수 x를 우리는 이제 처음에 문자라고 했지만 이제 미지수라고 해줬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려면 미지수 x가 있어야 돼. 만약에 미지수 x가 없어, 그냥 없고 3 = 3,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3 = 3은 그냥 식이라서 이 뜻이 아니라 이제 방정식 1차 방정식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x가 있어야 되고, 1차기 때문에 1차는 무슨 소리냐면 그 x가 하나, 여기 그 제곱이 아니고 승이 1승인 거에 대해가 존재를 할 때 그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이제 앞에 숫자는 상관없고 x가 하나 있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숫자가 하나 있고 이건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숫자 요렇게, 그러니까 x가 존재를 해야 돼. 왼쪽에 좌변에. 그리고 1승인 거고, 요게 있는 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거를 푼다. 내가 방금 이제 그 저번
개념에서 설명을 했을 거야. 요걸 푸는 거는 어떻게 풀어서 왼쪽에 따라서 왼쪽에는 x만 남고 x는 뭐 이제 이거를 푼다는 게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데 요 푸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요 두 번 요 2항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1차 방정식은 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아까 한 거랑 반복이야. 또 수학은 계속 이제 기본 개념이 있으면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2x 플러스 1은 7. 요걸 풀어라.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 이 왼쪽엔 x만 남겨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왼쪽에서 없애야 될 게 뭐냐? 마이너스 1이지. 미안. 플러스 1이지. 그러면 2x 플러스 1은 7. 이걸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면 없어지겠지. 그럼 이쪽에다도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항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 개념을 소개를 시켜줬어. 그래서 이항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정식은 이렇게 되지만 요거를 생략을 하는 거야. 생략을 하고 요거 이제 좌변에서 우변 혹은 우변에서 좌변 왔다 갔다 할 때 부호가 바뀌어서 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항이야. 그래서 여기 요걸 보더라면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은 7인데 요거를 이제 이 등호를 가운데 두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했다 이 소리야. 근데 이항을 할 때는 요 스텝이 삭제가 넘어간 스텝인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 이항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그리고 7은 그대로 있고 넘어갔기 때문에 2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넘어갔다, 뭐 넘긴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방정식 1차 방정식을 풀면서 자주 나올 거야. 그거는 이항을 한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다시 쓰자. 2x 이항을 해서 7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x 따라서 x는 나누기 2 똑같이 나누기 1을 하면 3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푼 거는 이거고 방정식 풀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이제 지금 또 표현을 한다. 왔다 갔다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하는 걸 이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는 요 스텝이 이제 삭제가 되는 스텝인 거고. 그래서 이항이 상당히 중요해. 처음에는 이거 봐봐.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으로 됐어. 이거 왜 그래요 선생님 하면 이제 여기다가 생략된 게 요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이 페이지도 이항 배웠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이 뭔지 배웠고 1차 방정식의 풀이 요거는 방금 좀 아까 했던 거야. 내가 다 앞에 설명이 됐던 거 지금 또 반복이 된 걸 수도 있는데 풀이는 그러니까 좌변에 x는 뭐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이항 아직까지는 이항만 사용을 해도 다 풀이가 웬만하면 다 풀이가 되는 거야. 예로 보면 3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있어. 이건 좋다. 그 동류항끼리 묶어줘야 되니까 왼쪽에는 x만 남아야 돼. 근데 오른쪽에도 여기 x가 있네. 그러면 이 x도 왼쪽으로 이항을 해줘야 돼. 근데 이 x는 지금 플러스 x란 말이야. 근데 이항을 해줄 때는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x가 돼버리고 요건 숫자만 오른쪽으로 다 빼야 되니까 숫자만 뺄 때는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돼버리는 거네.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또 하면은 2x가 되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x만 남겨줘야 되니까 2가 있을 때는 나누기를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고 여기도 나누기 2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1차 방정식의 풀이야.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보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쉬워지는 거고 그다음 점수랑 비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요것도 이제 많이 풀어보면 금방 알 거고 요점은 그거야. 왼쪽에 좌변에 x만 남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항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게 요점인 거거든.
그래서 개념 여기는 개념 정리하기 밑에는 얘가 나온다. 한번 해보자. 여기 보면 x 첫째 x만 왼쪽으로 남겨야 돼. 좌변에 보자. x 말고 뭐가 있어? 마이너스 3이 있지 3.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보자. 근데 여기서는 숨겨진 스텝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야. 그지? 빼기 3 빼기 3. 근데 뭐 그거는 빼버리면 이항을 해버리면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7 빼기 3은 4가 되고, 그럼 왼쪽에는 이제 x만 남겨놓으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x는 2가 되네. 그지?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여기는 지금 보면 x가 오른쪽에 돼 있네. 그러니까 x를 왼쪽으로 다 보내야 돼 버리니까 이것도 이항을 시켜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그러면 4x가 될 것이고, 이제 8은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x만 또 남겨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에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지. 여기도 나누기 4를 하면 이건 1이 되고 x가 되고 8 나누기 4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답이 2가 돼. 그러니까 또 얘기하자면 방정식은 좌변에 x만 남기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괄호가 있는 경우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괄호가 있다고 우리가 못 풀어? 우리가 배웠던 거 차근차근 풀면 다 돼. 요 왼쪽 거 먼저 보면 풀어줘. 분배 법칙. 그럼 4x 마이너스 4 나오지? 이것도 풀어주면 2x 플러스 6이 나오지. x는 다 왼쪽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 하면 x 4x 빼기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2항을 해버리면 6, 그 다음에 빼기 4가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면 2x는 10, 따라서 x는 5. 끝! 이렇게 풀면 되고. 그리고 얘들아, 요거 비례식인 경우, 요거는 여기 보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 뭐 저기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줄게. a 대 b는 c 대 d라고 해. 요거 곱한 거는 요거 곱한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내항의 곱, 요거는 외항의 곱, 이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이제 간단히 한 A, B, C, D로 했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하면은 내항 2 곱하기 3 빼기 x 요거 2 곱하기 3 빼기 x는 2x 플러스 1 곱하기 3 요거랑 같아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요거야. 요거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례식 모 대 모는 모 대 모 이렇게 나왔다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안에 거 곱하기 한 것은 바깥에 거 곱하기 한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풀어주면 돼요. 이것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2. 이게 과연 복잡할까? 전혀 안 복잡해. 그냥 전혀 안 복잡해.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개수, 우리 개수 알지? 문자 앞에 붙은 거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소수가 안 되게끔 그냥 정수로 되게끔 곱하기 10을 하든 곱하기 100을 하든 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면 돼. 근데 문제를 보자. 여기 같은 경우는 0.2x 플러스 1은 0.4x야. 근데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야. 그러니까 양쪽에 10만 곱하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이게 0.02x 플러스 1은 0.5, 오른쪽은 똑같아. 4x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수점을 없애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0을 곱하면 오른쪽은 없어지겠지. 근데 10을 곱하면 왼쪽에는 0.0는 0.2가 되기 때문에 안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왼쪽도 없애려면 100을 곱하면 되겠지. 100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하고 는하고 다 이제 떨어진 거니까 100을 곱하면 여기는 2x가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100이 되고, 여기는 40x가 되겠지. 40x 하나 둘이다, 그지? 40x. 요걸 풀면 되는 거야. 요거는 봐봐. 여기 있으니까 이항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8x는 마이너스 100이네. 이거 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것도 얘기했잖아. 다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전이네. 근데 요거 때문에 한 개가 또 추가된 건데 그냥 정수로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봐봐. 여기 뭘까? 여기는 양변이 분모야. 분모면 정수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어. 분모는, 그러니까 분수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정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15,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로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봐봐, 또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형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붙은 거야. 요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수학은 증가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 그냥 기본적인 말만 다 푸는 거야. 15를 곱하면
여기도 곱해야 되고 여기도 곱해야 되고 여기도 곱해야 돼. 그거는 잊지 마. 여기다 곱하면 이제 3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5x가 되는 거지. 그다음 푸는 건 똑같아. 그래서 여기도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수가 소수일 때는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그 소수점 몇 자릿수에 따라서 곱해서 그 개수를 정수로 나타내주면 되고 분수일 때는 최소 공배수를 해서 개수로 또한 이것도 정수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 게 여기 나왔나? 그지? 양변에 10을 곱하고 다 이거 또 똑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10을 또 양변에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 양쪽에 다 똑같이. 여기 봐봐. 아까 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서 15 곱할 때 15 안 곱하면 틀려요. 여기 다 똑같이 15를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을 때는. 뭐 이건 다 알 거야. 오케이.